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삼성 총수 구속은 사상 처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첫 소식을 알아봅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자, 재청구 끝에 구속이 됐는데 법원이 꽤 오래 고민했다고요? 네, 법원은 어제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을 끝낸 뒤 10시간의 장구 끝에 오늘 새벽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기존에 적용된 430억 원대의 뇌물공여 외에 300억 원에 가까운 횡령과 수십억 원대의 재산 국외 도피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특검은 출범 79일 만에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는 이 부회장은 그대로 구치소에서 남아 구속 집행 절차를 밟았는데요. 앞으로 수감된 상태에서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지위와 권한 범위 등에 따른 실질적 역할 등을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박 사장은 1시간 전인 아침 7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지난번에 기각 결정이 나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앞서 어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무려 7시간 넘게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총수를 방어하는 삼성과 이 부회장 구속에 사활을 건 특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휴식까지 가질 정도였는데요. 결과적으로 특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 됐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전에 결정나는 등 청탁 관계에 허점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3주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삼성이 합병 문제뿐 아니라 그룹 순환 출자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승부수를 띄웠고 결과적으로 적중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특검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영장 재청구에 성공해 저력을 과시한 셈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수사가 관심인데요. 이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된 이재용 부회장을 어떻게 조사할까요? 네, 일단 특검에게 남은 시간은 2주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검이 국회에도 수사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길 원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또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남은 기간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뇌물죄 입증의 문턱을 넘어선 만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일정 부분 법정에서 인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만큼 박 대통령이 선뜻 특검과 마주 앉을 이유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특검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